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이웃집 깐돌이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 깐추리 형이에요. 저녁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토요일도 이제 밤이 슬슬 깊어갑니다. 슬슬 깊어가요. 새해 하루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저도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새해라기보다는 왠지 그냥 주말 토요일 같아요, 느낌이. 왜 이렇게 새해 기분이 잘 안 나는지 좀 묘합니다, 묘해. 요즘 워낙 좀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좀 약간 그래요. 좀 별로 썩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들 지금 뭐 힘들다고 난리네요, 보니까. 소상공인들 특히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특히 식당에 가봐도 아시겠지만은 손님이 없어, 식당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어,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뭔가 좀 이렇게 북적북적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 모이지도 못해요.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하여튼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개미들의 못 말리는 ETF 사랑이 있어. 개미들의 못 말리는 ETF 사랑. 역시 ETF 개미들 상당히 지금 사랑합니다. 작년에는 특히 엄청나게 좋아했지. 특히 뭘 좋아했냐? 이 개미들이 이제 해외 쪽을 하고 그 테마형을 거의 많이 했어요. 테마형. 해외 ETF하고 테마형 ETF에 완전 꽂혔어. 완전 꽂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하여튼 뭐 잘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아주 수익률이 아주 짱짱하죠.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따뜻합니다. 지금 겨울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좀 죽쓰고 있어요. 뭐 다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수익률이. 어떤 분들은 잘못 투자해가지고 막 꼬라박는 분이 있어. 특히 아크 쪽이죠. 아크. 이 아크 ETF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싹 재미없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뭐 ETF라고 다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보니까 개미들의 그 해외 주식형 그리고 테마형 ETF 사랑이 아주 돋보이는 한 해였어요. 특히 이제 한 10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 역대급 순매수세. 한 9조 7,996억,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되죠. 그대로 막 몰빵 매수하는 거야. 몰빵 매수. 보니까. 하여튼 지수 방향성보다도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같아요. 유망 업종. 이 섹터가 상당히 유망하다 하면은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29일까지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ETF를 한 9조 7,996억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 29일까지 12월 29일까지 보니까 9조 7,996억 정도. 하여튼 그 20년이죠. 2020년 한 해에 개인 순매수 금액이 얼마였어? 이때 20년에는 5조였어요. 5조 5,300이었는데 21년도에는 이렇게 껑충 뛰어버려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어버립니다. 하여튼 4조 원 넘게 늘었어요. ETF 역대 최대 규모죠. 보십시오. 지금 2017년도에는 5,016억이었는데 18년도에 조금 늘었다가 2019년대 쪼그라들어요. 또 확 쪼그라든다고 다시 또 20년대는 푹 뜹니다. 이렇게 5조 5,318억 정도.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이제 급증해요. 급증하는데 최근에 증시가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이죠. 박스권. 박스권 참 지긋지긋합니다. 코스피. 그러다 보니까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그 ETF로 관심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좋은 섹터로 가는 게 안 낫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ETF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왠지 ETF에다 투자를 하면은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이왕이면은 투자 위험을 줄이자. 그래서 개미들 사이에서 ETF 열풍이 막 부는 거야.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상장 종목 수와 시가총액도 막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이 아니죠. 벌써 한 1월 달 봐요.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468종이었어. 종류가 468종. 이렇게 468종이었던 ETF가 그리고
결국 이제 한 12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533종으로 늘어납니다. 533종. 그러니까 총 65종이 늘어나는 거야. 종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도 연초에 52조 8,770억에서 74조 476이니까 결국은 이제 21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ETF 투자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가 변화생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로 인버스, 뭐 곱버스, 레버리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랑 시장 지수 방향성에 이제 배팅을 했다면은 올해는 어떻게 되냐? 작년에는 해외 주식형과 테마형으로 갑니다. 작년에는 해외 주식형, 테마형, 21년에는 그래서 테마 중에 보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좀 많이 하고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 ETF가 이제 돋보였고 돈이 많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20년에 보니까 2020년에는 일명 곱버스라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코덱스 거 선물 인버스 200 선물 인버스가 있는데 이게 두 배짜리예요. 두 배짜리. 이거든 지수 방향성에 투자한 ETF가 순매수 1등도 했었어요. 웃기게 참. 이 ETF는 그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의 하루 그 등락률을 역방향으로 역방향으로 2배 따라가 2배.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야지만 좋은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입니다. 투기 그럴 때. 그래서 이제 2019년에도 이 곱버스가 개인 순매수 1등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인버스 쪽에 2배짜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21년에는 개인 순매수 1등 ETF가 뭡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인데 차이나 전기차 일명 차전이라고 하죠. 차전. 이 차전 쪽에 굉장히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뜬금없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막 2조 3,878억이 몰립니다. 이상하게 차이나에 피리 꽂혀가지고. 하여튼 코스피 시장 그 개인 순매수 상위 6위 종목은 현대차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오히려 큰 규모다. 그래서 이 이제 해외 주식형 ETF 최초로 지난 10일 순자산 또 3조 원을 돌파를 해요. 3조 원까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여튼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이 ETF는 뭐냐?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의 뭐 전기자동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한다고 하고요. 친환경, 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그 오토바이도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없더라고. 다 대부분 전기야. 전기 오토바이도 깜짝 놀랐어요. 상해 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역시 중국이 좀 빨리 변화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겪어봤죠. 체험해보고. 하여튼 중국의 그 전기차하고 2차 전기 관련 기업은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에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내연기관 쪽에서 밀리니까 얘들이 이제 전기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몰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또 흥미로운 게 뭐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미국 테크탑 10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더라. 탑 10도 많이 투자하고 또 타이거 쪽에 타이거에 또 뭐냐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이런 해외 주식형 ETF도 있고 타이거에 또 글로벌 리튬하고 2차 전지 셀렉티브도 있습니다. 합성인데 해지되는 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셀렉티브가 있고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2차 전기 테마 ETF도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개미들이 2차 전기 하여튼 2차 전지 뭐 전기 하여튼 이쪽으로 많이 몰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ETF도 인기를 끌었는데 12월 22일 날에 이게 상장한 게 있어요. 글로벌 메타버스 ETF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또 일주일 만에 한 1,400억 정도가 몰려요. 1,400억 정도. 그래서 개인 투자 자금이 막 그쪽으로 막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벌써 3천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 있고, 이보다 또 앞서 지난 그 10월 출시된 그 국내 메타버스 ETF 4종에도 상장 2주 만에 한 1,500억 정도 자금이 모이죠. 그 저는 국내보다는 이왕이면은 해외 ETF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 거보다는 해외 ETF. 그 개인마다 뭐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해외 쪽이 낫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이거 그 VR 기기를 활용한 뭐 게임이나 뭐 아바타 뭐 그쪽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한 SNS죠. 그리고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을 뜻하는데
하여튼 그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관에 따르면은 이거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클 거예요. 엄청 큽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한 7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흘러갈 것 같아. 20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섹터 이쪽 관련된 ETF하고 아까 말한 그 전기차 이쪽 관련된 ETF도 상당히 관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 전기차 중에 또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섹터에 관련된 ETF를 한번 유심히 보시라 합니다. 유심히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있으면 한번 공부도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종목 딱딱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지. 안 늘죠, 당연히. 하여튼 ETF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깐추리형은 다른 종목은 잘 아는데 ETF는 내가 주말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궁금한 분도 있고 하고 깐추리형도 ETF를 모으고 있어요. 수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올해에도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꾸준히 사모해서 10년 정도만 딱 묻어 놓으십시오. 10년 정도. 그럼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겁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마지막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